그래서 왜 이런 그런 코딩 규칙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여러 사람, 대부분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코딩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코딩하는 방법하고 내 친구가 코딩하는 방법하고 항상 똑같은가요? 어때요? 다르죠? 어떤 사람이 짜놓은 코드는 좀 읽기가 좋은 게 있고, 어떤 친구가 짜놓은 코드는 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이런 걸 느낄 거예요. 이제 내 친구도 내 코드를 보고 이런저런 감정들을 느끼겠죠. 그래서 나 혼자 짤 때는 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짠 코드도 내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가독성을 의미합니다. 리더빌리티. 가독성이 높으면은 이 프로그램을 읽기 쉬운 그런 코드라면은 다른 사람이 하고 협업하기가 편한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어려운 거죠. 내가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짜놓으면은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보고 여기를 고쳐야 되겠구나, 저기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해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빌리티, 가독성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타이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가독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코드를 짜는 거하고, 그 가독성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짜는 코드는 나중에 많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과에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의 이 정도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앞에 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독성이 좋으면은 간결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형성되고, 그러면은 개발 시간 과정에서도 또 서로 간에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쉽게 되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단축되고 많은 장점들이 있다. 그 대신 이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짜면은 이 라인 수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프로그램 실행은 똑같습니다. 실행은 똑같이 되는데 보기 좋게 짜놓으니까 라인 수는 좀 길어졌죠. 그런데 내가 뭔가 고치고 싶으면은 90점이 지금 A인데 예를 들어서 85점까지 A를 주고 싶으면은 여기를 싹 고쳐주면 되는 거죠. 코드가 섞여 있으면은 그거를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규칙을 정해서 코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팀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코딩하자. 그래서 많은 통합 개발 환경 IDE 같은 데서는 이런 포매팅하는 환경들도 제공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C 같은 경우에는 뭐 커니건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커니건 스타일이 뭐냐? C를 처음 만든 커니건이 화이트북 같은 책을 쓸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의 그 형식을 커니건 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쓴 다음에 함수 뒤에 뭐 이걸 넣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함수 밑에다가 시작하는 중괄호를 넣었어요. 그래서 중괄호를 어디에서 시작을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몇 칸을 띄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나 넷빈즈 같은 데서 코드를 포매팅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면은 적당히 알아서 코드를 보기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코드를 예쁘게 만든다라고 해서 코드 뷰티파이어라고 합니다. 코드 뷰티파이어를 인터넷상에서
찾아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포맷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눅스 같은 데도 그런 명령어들이 있어서 그냥 이제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 통합 개발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커맨드 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읽기 쉬운 코드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되고 유지 보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코딩 규칙들이 있습니다. 구글 스타일의 코딩 규칙도 있어요. 구글에서는 야, 우리는 구글 개발자들이라면 이렇게 코딩하자. 그게 구글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GNU, 우리 오픈소스 프리웨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GNU 같은 데서도 GNU 스타일이 있어요. C 프로그램 할 때도 그렇고 자바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한 스타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걸 선택해서 쓰고, 그래서 우리 회사의 C 코딩 규칙은 GNU 스타일을 따릅니다. 그럼 인터넷상에 가면 GNU 스타일의 그 C 코딩 규칙이 있어요. 그걸 그냥 반영해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거를 구성원들이 묵시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던, 아니면은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뭐 공문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회의록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것들을 규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규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길게 안 적었으면 좋겠다. 변수 이름. 근데 요즘은 또 조금 바뀌었어요. 뭐 함수 이름 이런 것들 적을 때 가능하면은 약자로 적지 말고 풀네임으로 적자. 그거를 읽으면은 바로 기능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해서 이게 뭐 시간에 따라서 시대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썸은 이렇게 ABCD 이렇게 모르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변수명과 함수명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썸 이러면 헷갈리죠. getSum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쓸 때 여기 보면 이런 특수문자 당연히 뭐 사용 안 될 거고, 변수 이름을 쓸 때는 언더바를 써서 구분을 한다. 매크로를 쓸 때는 대문자로 한다. 대문자와 언더바. 그 다음에 const int 할 때 이건 매크로처럼 대문자 씁니다. 소문자는 변수명은 소문자로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언더바와 더불어서 이게 지금 C의 경우입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언더바를 잘 안 쓰죠. 자바는 써도 되는데 언더바를 안 씁니다. 그건 C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바 스타일은 그냥 some of 뭐 이런 식으로 쭉 길게 적죠. 길게. 그 다음에 앞에는 소문자로 시작되고 그 다음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소문자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자바 프로그램 할 때 다들 그렇게 봤죠. 그게 기본적인 자바의 코딩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게 코딩 스타일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책들에서 보면은 그런 코딩 스타일들을 따르고 있어요. 책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은 소문자로 시작하고 대문자.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동사로 시작하죠. 동사. 변수명은 주로 다 명사죠. 명사. 그 다음에 포인트 앞에는 이렇게 P라는 거를 붙여주면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포인터 변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보면은 PTR이라는 걸 앞에 붙일 수도 있고요. 첨자로, 프레픽스로. 어떨 때는 PG 이런 걸 씁니다. PTR은 그냥 포인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PG 같으면은 이렇게 뒤에 특히 이제 스트링 같은 거 할 때 널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뭐 PG, 제로를 의미하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구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변수가 포인트 변수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부터 이게 널로 끝난 변수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기도 해요. int 인티저 타입이구나. 플로트 타입이구나. 그래서 변수 이름만 봐도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소스 파일 하나는 200줄 이내로. 하나의 소스 파일이 너무 길면 안 되겠다. 1000줄, 2000줄 넘어서면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스 파일이 길이가 너무 길면은 줄여주려면은 예? 모듈화해서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로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보통 프로그램 하나로 다 만들죠. 뭐 예를 들어서 main.c 해가지고 함수 하나에 그 파일 하나로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함수 그 파일 하나에다가 할 수 있는 이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죠. 1학년 때 뭐 10줄, 20줄짜리, 100줄짜리 뭐 이렇게 배웠다라면은 2학년쯤 되면은 한 1000줄짜리도 이제 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면은 혼자 짤 수 있는 게 그 정도.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짜면은 뭐 몇천 줄, 뭐 만 줄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000줄 이상 코딩을 짜고 졸업하면은 아주 잘하는 거죠, 그죠? 뭐 10,000줄 해봤자 요즘은 별거 아니에요. 금방 짭니다. 쉽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나도 한 1000줄 정도 프로그램을 짰어요. 여러분들 그 공학 인정 그 학점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여러분들 성적표를 딱 넣으면은 분석이 되도록. 그게 아마 자바로 짰으면은 한 2000줄 이상 됐을 것 같은데 파이썬으로 짜니까 한 700줄이 안 돼. 700줄이.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공학 인정으로 졸업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줄 겁니다. 지도 교수님이 원하시면은 서비스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80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넷빈저와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세로 줄이 꺼여져요. 그것도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80줄이 조금 그래. 100줄까지를 한 줄로 인정했으면 좋겠어. 100줄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기준을 보여주면서 내가 코드 타이핑 하다가 요 선을 넘어서면은 줄이 너무 길구나 인지하라는 겁니다. 함수의 내용은 70줄 이내로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뭐 자바 프로그래머 유명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뭐 함수가 그 메소드죠. 자바에서는 메소드가 뭐 10줄 이상 넘었으면 그게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너무 긴 함수를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화면에 전체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한 30줄 내외인가 같아요. 이게 한 화면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볼 수 있는 줄로 요 화면 기준으로 하면은 한 30줄 정도 됩니다. 70줄은 뭔가 하면은 A4 사이즈 용지에 세로로 이 출력을 하면은 한 60줄에서 70줄이 찍혀요. 그 용지에. 다들 찍어봐서 알죠? 한 60줄, 70줄 찍힙니다. 그게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도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 3페이지 되면은 한꺼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길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교수님 3페이지를 연달아 놓고 한눈에 보면 안 되나요? 뭐 되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뭐 말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꼭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팀원들 간에 정하면 돼요. 팀원들 간에. 우리는 함수가 30줄이 넘었으면 일단 한번 고민해보자.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30줄 이상이 되는 코드는 뭔가가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은 모듈 안의 성질인 응집도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함수가 한 줄, 두 줄짜리 함수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너무 많은 함수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 자, 중괄호로 불락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죠. 어떻게 보이는 게 좋을 거냐. 요즘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요 밑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if 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또 그 밑에 적고 닫으면은 지금 여기서 한 줄, 두 줄, 세 줄만에 끝나는데 한 줄 중괄호 열고 두 줄 printf 적으면 네 줄이 되는 거예요. 줄수가 너무 또 길어지는 것도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적죠. 하나의 문장을 두 줄로 작성해요. 쭉 적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콤마하고 엔터키 쳐서 끊어주고 여기다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넷빈저 같은 툴에서 포맷 명령을 딱 치면은 너무 길고 이러면 적당히 알아서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들어쓰기. 들어쓰기가 중요한 게 파이썬 같은 랭귀지는 들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블락의 시작과 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얘는 몇 칸 띄웠느냐를 기준으로 이 블락이 들어쓰기를 했다 안 했다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4칸 공백 4개를 인덴테이션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나는 공백 3개를 원해. 공백 3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당히 정해서 하면은 된다. 주석에는 적당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 클래스를 누가 만들었고 언제 작성을 했고 변경은 언제 됐고 목적은 뭐고 이게 계정 이력들이 쭉 들어갑니다. 저작권은 누가 있고 저작권은 보통 이 파일의 첫 부분에 보통 많이 적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메소드에는 메소드 앞에도 이렇게 내용들을 적게 됩니다. 메소드, 특히 퍼블릭 메소드, 외부에서 호출하는 메소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석을 적어줘서 아까 이야기했죠. 닥시전이라든지 자바떡과 같은 툴을 써서 문서를 만든다. API에 대한 문서죠. API에 대한 문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레퍼런스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유저 매뉴얼이 있고,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함수를 이해할 수 있는 레퍼런스 매뉴얼.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레퍼런스 매뉴얼이 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C를 배울 때는 그 C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 매뉴얼이 좀 두껍합니다. 그거를 사서 갖고 다녔어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찾으면 됩니다. 리눅스 같은 데서는 ma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man 해가지고 printf, man 해서 getS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치면은 그 함수의 사용법, 그 시놉시스라 그러는데 그 함수의 사용법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다가 내 이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man 해가지고 쳐보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좋은 세상이 돼서 인터넷에서도 man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getS라든지 printf와 같은 C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검색을 하면은 man 페이지가 나옵니다.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인터넷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함수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쉽습니다. 옛날보다. 옛날에는 그걸 사서 들고 그래서 버스에서 요즘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은 딱 받아주면서 하는 소리가 학생 공구 가방인가? 대학생인데 무슨 공구 가방인가? 이게 무겁죠 책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사물함도 있고 해서 여러분도 그러지만 그때는 우리는 뭐 사물함도 없고 뭐 그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다 갖고 다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온라인화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많이 찾아보세요. 개발자가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물론 전부 다 이 문서에 다 있지만은 레퍼런스 매뉴얼에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쓰는 거는 우리가 잘 알아두면은 좋죠. 그걸 외우려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나는 왜 잘 안 될까? 그러면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잘하는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MT 가자 무슨 의미인지 알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그 꾸준히 하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글은 단어가 몇 개입니까? 단어가 몇 개쯤 돼요? 잘 모르죠? 10만 개가 되는지 몇만 개 되는지 잘 모르죠? 최소한 10만 개는 넘어요. 그 중에 우리가 실을 알고 있는 건 몇 개죠? 몇 개 안 되겠죠? 실제로 몇 개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 종일 말을 했을 때, 영어 같은 경우에 한 300단어만 알면은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던데, 우리나라 말도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아니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뭐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변형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쓰는 랭귀지의 키워드가 보통 50개 전후 100개를 안 넘습니다. 단어가 100개밖에 안 된다, 100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C 같은 경우 if, for, while 또 뭐 기억나나요? break, continue 등등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쉬운 거예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다만 우리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학년 때 배웠던 책 가지고 프로그램 나오는 거 계속 반복해서 타이핑 해보세요. 타이핑 해보고 이해가 되면은 다음에는 뭐 좀 눈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오답 노트 하듯이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타이핑을 하세요. 그리고 안 보고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문제는 알잖아요. 문제는 1부터 10까지 합을 더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제는 알잖아요. 책을 듣고 내가 좀 잘한다 싶으면 이제 책을 듣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암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나서 답을 보면은 되죠. 그죠?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중간에 봐도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안에 책 한 권을 다 이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두 번만 하면은 실은 프로그래밍 랭귀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기 중에는 어려우니까 방학 때 이번 주는 자바, 다음 주는 C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원식 코드, 소스 코드죠. 소스 코드와 주석을 명확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뭐 다 이렇게 코멘트 치면은 우리가 사용법들이 잘 알기도. 그 다음에 이제 닥시전이나 자바 독에서는 코멘트를 할 때 슬래시 에스트리스크 이렇게 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슬래시 에스트리스크 해서 뭐 적고 에스트리스크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석이 되죠. 주석으로 쓰는데 이 자바 독에서는 닥시전에서는 이렇게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넷빈저 같은 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슬래시 별표 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은 알아서 여기에 딱 정렬해가지고 별표 딱 하고 커서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코멘트 다른 거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하고, 넷빈저 같으면 되게 편해요. 골뱅이를 딱 at 사인을 하면은 여기에 적을 since라든지, 그 다음에 description, 그 다음에 return, 이런 쓸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요. 파라미터 같은 것도 있고. 그냥 골뱅이만 딱 하면은, si만 딱 치면은 나타나기 때문에, 팝업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쓰면 됩니다. 한 칸 띄우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바독 딱 돌리면은, 넷빈저 같으면은 제일 앞부분에 파일 쪽에 보면은 generate document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걸 딱 실행시키면은 HTML로 쫙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 이런 코멘트 주석을 잘 활용을 하기 바랍니다. 용도가 같은 변수는 한 줄에 작성하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복잡하니까, 특히 초기화 같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서 해라.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서 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고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 물론 줄수는 조금 더 길어지죠. 줄수는 조금 더 길어지는데 실수를 안 하는 게 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더 선호를 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를 할 때 A는 0, B는 0. 가장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int A, B는 0 하면은 A는 0으로 초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눈은 보면은 쓱 지나가면, A, B가 0으로 초기화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내가 A를 0으로 초기화도 안 했는데, 초기화했구나 하고 밑에서 프로그램 짜면은, 특히 로컬 지역 변수들은 값이 뭐가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 중에서 스택 영역에서 그냥 값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미 다른 데서 이 메모리 영역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값이 0으로 초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초기화를 안 하고 어떤 일을 하면은 값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0으로 값이 초기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함수 만들 때 지역 변수는 반드시 값을 초기화시키도록 none 해가지고 어떤 값이든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 그러니까 대부분은 0이 될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1은 값이 제대로 할당이 안 된 것을 -1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쭉 프로그램을 함수에서 실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if 해가지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에서 값이 할당이 안 된 거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 로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는 그 케이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통 -1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폼 같은 것들은 당연히 i는 0 해서 보통 그거는 폼은 안에다 요즘 많이 쓰죠. for 해가지고 갈로 열고 int i는 0 세미콜론 쭉 시작합니다. 그거는 포문이 끝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만 쓰라. 이렇게 안 쓰는데 선언해서 하면은 요즘은 통합 환경들이 전부 다 밑에 노란 줄 꺼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에디터로 프로그램 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힌트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넷빈이나 이클립스 같은 것들, 또 파이썬 같으면 파이참 같은 것들 실행시키면은 안 쓰는 것들은 줄이 쫙 꺼여집니다. 노란 줄이. 실은 노란 줄은
무시해도 되긴 해요. 실행에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란 줄이 오는 것들은 전부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왜 노란 줄이 꺼여지느냐는 대부분 보면은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Alt, Enter 키를 누르면은 밑에 쫙 나타납니다. 요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봅니다. 대부분 첫 번째 게 맞는데, 그럼 첫 번째 거 내가 그거 딱 선택한 다음에 엔터 키 딱 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쫙 바꿔줘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노란 줄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자동으로 바꿔주는 경우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어떤 종류의 힌트, 경고 메시지가 뜨면은 그런 것들은 요즘은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고쳐줄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와 같이 어떤 몇 개인지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초기화를 반드시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배열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2x2로 했는데 실은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먹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2x2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C가 굉장히 파워풀하지만은, 또 굉장히 로레벨이고 파워풀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읽기가 아주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체계적으로 리더빌리티라든지 코딩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막 써버려요. 그럼 나중 되면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코딩 규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 변수 초기화하라 그랬죠. 값이 가비지 값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자료형 unsigned 타입은 숫자 뒤에다가 U를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unsigned 타입은 U로 적어야 된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제 C 같은 경우, 자바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포인터 변수의 주소나 정수값 지정할 때는 실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인티저 포인터에는 인티저 값에 대한 포인트를 넘겨줘야 됩니다. 물론 이 앞에다가 타입 캐스팅을 강제적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변환이 인티저처럼 해서 변환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타입 캐스팅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내가 서로 다른 타입을 갖다 그냥 우겨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우겨 넣는 과정에서 값이 사라지기도 하고 불필요한 값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비트필드는 앞에 unsigned로 썼으면 좋겠다. 비트필드, 이게 C가 아주 로레벨 랭귀지라는 그런 정도 중에 하나죠. 특히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을 구현할 때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특정 필드를 갖다가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TCP IP라든지 이런 것들의 오픈소스, TCP IP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의 코드들이 되어 있어요. 앞에 4비트는 버전을 나타내고 뒤에 한 비트는 어떤 플래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10진수나 16진수를 썼으면 좋겠다. 8진수는 좀 어렵다. 8진수 어렵죠.
아주 큰 숫자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는 16진수도 괜찮아요. 그 IP 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32비트 IP 주소 체계인 IPv4에서는 주로 10진수로 표현을 하는데, 그 IPv6는 IP 주소가 128비트죠. 128비트를 10인수로 적으면 제법 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적을 때 16진수로 구분해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 리트로는 콘스트를 쓰라. 이 콘스트는 그 값이 바뀌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수와 같은 건데 조금 이 상수하고 리트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의미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콘스트를 붙여서 쓰면은 요 값들은 위에서 픽스 고정되어 있는 값이구나 이런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단학연산자 이렇게 띄우지 말고 붙여 적어라. 띄워도 대충 동작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헷갈릴 뿐이지. 그 다음에 2학년산자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좀 보기 좋게 해줘라. 플러스 마이너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 더 띄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적당히 남들이 보기 좋아하는 형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3학년산자 쓸 때 이렇게 앞에 조건 부분은 괄호로 묶어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 터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터너리 연산자가 1개, 2개, 3개가 있는 거죠.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정답 연산자 쓸 때 코드 짧게 이렇게 많이 쓰는데 헷갈립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나누어서 쓰라.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밸리에이션 됩니까? 가장 먼저 이밸리에이션 되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값을 평가하는 게 뭐예요? 이걸 먼저 평가해야 되겠죠. ENG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앞에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ENG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된 ENG 값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ENG에 플러스가 뒤에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ENG의 값을 코어에다가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ENG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거죠.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든지 밑으로 빼든지 해주면은 안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이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프로그램을 짜라. 가독성이죠. 결국 가독성. 그래서 이게 남들이 봤을 때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코드다. 동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잘못된 코드를 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ENG를 먼저 더하고 값을 더한 다음에 값을 증가시키고 싶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앞에다 플러스를 붙였다. 이러면은 항상 1이 더 추가돼가지고 더 증가돼서 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나의 의도와 다르지만은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면은 내가 그걸 갖다가 눈치챌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큰 문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항상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understandability죠. 이해하기 쉽게 짜라. 가독성, readability, understandability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쉽게 짜면 이해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정답연산자 써야 되겠고, 자, 이런 조건문 쓸 때 괄호를 가능하면 써줘라. 그래서 우리가 수식 같은 거 쓸 때는 괄호를 최대한 많이 쓰십시오. 괄호 많이 쓴다고 문제 안 생깁니다. 괄호를 쓰는 거는 개발자가 자신의 의도를 갖다가 그 수식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더해라. 괄호 안에를 먼저 계산하게 되겠죠. 이거 먼저 해라. 라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갖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지 몰라요. 지금은 실은 간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코드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은 개발자가 안 원했는 그런 대로 프로그램이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는 괄호를 써라. 사이즈 오브 할 때는 안에 이런 식으로 인자를 쓰지 마라. 자, 사이즈 오브 많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문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쓰라. 만약에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요거 한 다음에 이거 하게 되는 케이스 2에 걸리면은 이거는 실행 안 하죠. 명시적으로 브레이크 문 없이 넘어간다. 이런 걸 달아줘라. C는 굉장히 좀 자유롭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스위치 문에서 케이스 문이 끝나면은 뒤에다가 디폴트 문을 써줘라. 요 조건들이 다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걸 실행하는 거죠. 비록 아무 일도 안 하고 디폴트 브레이크를 쓰더라도 디폴트를 넣어줘라. 그러면은 나중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고투문 쓰지 마라. C 같은 데서는 고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쓰지 마라. 왜냐하면 베이직을 안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무분별한 고투문을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고투문을 쓰면은 코드가 간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써도 됩니다. 그죠? 가능하면 쓰지 마라 그래 놔놓고 또 필요하면 쓰라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그죠? 그런 예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투문은 웬만하면 안 쓰는데 야 정말 고투문 이거 쓰면은 코드가 쉬워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쓰지 마라. 그런데 코딩 해보니까 고투문 없이는 너무 어렵다. 이게 루프가 많이 들어가서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은 만약에 그 고투문을 안 쓰면은 매 그 포문마다 상태 변수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 상태 변수의 조합으로 빠져나가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해라. 항상 모든 게 그 이렇게 정답이고 모든 게 또 오답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져야 되겠다. 포문에서는 실수 쓰지 마라. 우리 포문에서 이렇게 실수 써서 하는 경우 본 적 없죠. 쓰지 마십시오. 주로 인덱스로 쓰여지기 때문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로 쓰여지는데 1.5번째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열이나 이런 데서 1.5번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정수로 쓰라. 실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텐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포문에 그 인덱스를 실수로 써도 됩니까? 물어보면은 헷갈려가지고 실수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실수 안 됩니다. 정수 외에는 안 된다. 포문 쓸 때 이 인덱스 ij의 값의 변화는 요 세 번째 여기서 쓰도록 합니다. 그 포문의 끝부분에서 또는 포문의 중간에서 이 변수, 인덱스 변수에 대한 값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데 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브레이크문 가능하면 한 번에 끝내라. 브레이크, while 해서 브레이크. 코드가 길어지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한 군데 있는 것다.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one entry, one exit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의 입구로 들어가서 하나의 출구로 나오면은 아주 코드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함수가 보니까 함수 콜 하면 입구는 하나죠. 근데 얘가 보니까 리턴이 여러 군데 있으면은 출구는 여러 군데죠. 그런 코드는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도 마찬가지고 리턴도 마찬가지입니다. one entry, one exit
라는 걸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의 입구, 하나의 출구.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프로그램의 구조가 아주 간단해집니다. if else 문의 끝은 else로 종류를 해라. else가 디폴트 같은 거죠. 앞에서 스위치도 디폴트로 끝내라 그랬죠. else도, if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리팩토링이라는 개념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